맛있게 먹고 안 찌는 팁은 일단 건강한 식재료를 써야 돼요. 그래서 다이어트는 굶어서는 절대 안 되고 충분히 영양소를 섭취하고 내가 만족할 때까지 먹어야 이걸 지속을 할 수 있잖아요. 삶은 병아리콩에 소금이나 시나몬 파우더 살짝 뿌려서 먹는다든지, 과일에 땅콩 버터, 찐고구마에 시나몬 가루 넣고 먹는다든지, 내가 뱃살을 정말 빼고 싶다 하면은 나이가 들수록 배가 유난히 나오는 이유는,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고, 나이가 들면 신진대사가 좀 떨어지면서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고 활동량도 줄고, 그러면서 근육량도 자연스럽게 감소하잖아요. 특히 남성분들은 이 복부 내장지방이 쌓이기 쉬운 체질로 변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배가 좀 볼록하게 나오는 이유입니다. 근데 미관상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건강의 경고 신호라는 게 더 큰 문제예요. 네, 식단 관리로 맛있고 포만감 있게 다이어트 가능합니다. 제가 일단 산 증인이기 때문에 핵심은 혈당은 천천히 올리고 지방을 태우는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혈당을 너무 자극하지 않는 음식들을 기본으로 깔고, 그리고 거기에 건강한 양념을 쓰면서 최대한 원물 위주로 먹는 거죠. 저는 아침에는 예전에는 과일을 좀 많이 먹었었는데, 근데 그때도 되게 잘 빠지긴 했어요. 워낙 안 좋은 걸 먹다가 이제 원물을 먹다 보니. 근데 지금은 과일도 먹긴 하지만 양을 조금 줄이고 견과류나 이제 그린 스무디 위주로 먹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린 스무디를 아침마다 마시니까 내장 지방 레벨이 원래 한 6, 7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인바디를 재보니까 5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준수한 그런 수치라고 했는데, 그때 그렇게 약간 지방을 좀 태우고 배출하는데 그린 스무디 아니면 채소 스무디, 뭐 ABC 스무디, 이런 채소를 갈아 넣은 스무디를 추천을 합니다. 점심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현미밥에 된장국, 그리고 나머지 자연 반찬들을 추천을 드리고, 저녁은 그것보다 조금 살짝 덜 드시는 걸 추천을 해요. 왜냐면 활동량이 줄고 어쨌든 몇 시간 안 있다가 잠자리에 들러가니까요. 그래서 저녁은 아까 말씀드린 야채찜이라든지, 아니면은 밥 양을 좀 줄인 백반이라든지 한 그릇 요리라든지 조금 점심보다는 가볍게 해가지고 드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양을 줄여 엄청 허기지게 드실 필요는 없어요. 저는 되게 든든하고 포만감 있게 먹었는데도 살이 막 쭉쭉 빠졌거든요. 그래서 되게 음식의 질을 높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양을 한 번에 확 줄이거나 이렇게 하긴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포만감 있게 드시되 음식의 질을 굉장히 높이는 거, 그걸 추천을 드립니다. 맛있게 먹고 체중 안 찌는 팁은 일단 건강한 식재료를 써야 돼요. 음식이 맛있으려면 식재료가 되게 맛있어야 되거든요. 그 식재료를 바탕으로 음식을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좀 싱싱하고 가능한 유기농으로, 그리고 국산 제철 재료 요걸 사용해가지고 이제 음식을 만들면은 엄청 맛있어요. 건강식이 맛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맛없는 거 못 먹거든요. 제가 예전에 식탐 대마왕이었기 때문에 엄청 맛있는 것만 찾아다녔는데, 저는 지금은 건강식이 제일 맛있어요. 이렇게 좋은 식재료를 써서 이제 딱 갓한 자연식을 먹었을 때가 제일 맛있어요. 그래서 이 건강한 식재료, 건강하고 싱싱한 식재료를 1순위로, 그걸 활용해서 음식을 만들면 진짜 맛있으면서도 건강한 걸 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이어트는 굶어서는 절대 안 되고 충분히 영양소를 섭취하고 내가 만족할 때까지 먹어야 이걸 지속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식재료를 사서 건강하게 만드시고 맛있게 드세요. 네. 그러면은 다이어트는 알아서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밥을 엄청 많이 먹고 나머지 고기 반찬밖에 안 먹었다 이러면 밥을 조금 줄이고 고기 살짝 줄이고 거기에 이제 채소 넣고 국 넣고 좀 뭔가 더 건강한 것들을 좀 추가하는 방식으로 하시면은 훨씬 다이어트 한다 이런 느낌보다 그냥 건강을 관리하고 맛있는 채소를 곁들여서 먹는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하시면 좀 고통스럽지 않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절대 고통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살을 빼는 그런 과정이 있고, 간식을 드실 때도 정제 간식 대신 병아리 콩 구운 거라든지 두유로 만든 스무디, 아니면 두부로 만든 두부 티라미수, 약간 이렇게 좀 더 건강한 것들을 좀 대체제로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커뮤니티 분 중에 하루 한 끼만 자연식물식으로 바꿨는데 3개월에 6kg 감량하고 혈압이랑 혈당이 굉장히 정상화된 사례가 있어요. 그리고 저도 비슷해요. 과거에는 아침부터 굉장히 배가 더부룩하고
피곤하고 그러면서 계속 피곤하니까 간식 같은 거 계속 먹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혈당이 또 갑자기 떨어지면서 막 과식하고 막 되게 악순환의 굴레에서 허우적거렸거든요. 그래서 살도 거의 70kg까지 쪘었고 근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삼시세끼를 절대 굶지 않고 제 시간에 규칙적으로 맛있게 먹으면서 9kg 빠지고 옷태도 되게 달라지고 속도 편하고 몸이 엄청 가벼워지고 그리고 제가 되게 하체에 부종도 심하고 되게 살이 많이 몰려 있었는데 지금도 완전히 뭐 마르고 뭐 날씬하게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밸런스가 좀 잡혔어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그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닌데 건강하게 먹고 건선을 좀 치유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살이 빠졌어요. 근데 제가 중간에 자취를 하면서 그러니까 혼자 살고 혼자 일하고 이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한 번 또 쪘었어요. 요요가 와서. 근데 이거를 다시 스트레스 관리를 하면서 다시 이제 규칙적으로 먹기 시작하니까 지금 또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예전 몸무게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빠져가지고 다시 다이어트에 지금 성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스트레스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먹는 게 다가 아니라는 점. 저는 일단 군것질을 하고 싶지 않게 끼니를 제때 잘 챙겨 먹는다가 가장 첫 번째인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식간에 배가 고플 수 있잖아요. 특히 자연식 위주로 식사를 하면 되게 빨리 소화가 될 수 있어서 저도 그때는 먹거든요. 근데 일단 최대한 가공식품은 덜 먹고 이제 삶은 병아리콩에 소금이나 시나몬 파우더 살짝 뿌려서 먹는다든지 아니면 과일에 땅콩 버터 한 스푼 추가해서 먹는다든지 아니면 찐고구마에 시나몬 가루, 땅콩 버터 이렇게 넣고 먹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연식 간식을 굉장히 추천을 드려요. 물론 이것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겠지만 시판 과자를 먹는다든지 시판 빵을 먹는다든지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집에서 최대한 만들어 드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리고 또 추천을 드릴 수 있는 게 여름에는 단호박이 제철이거든요. 네, 그래서 단호박 을 드시고 겨울에는 고구마를 드시고 또 무가당 요거트에 견과류 더해서 드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근데 견과류는 하루에 30g이 권장량이에요. 그래서 한 줌 이상으로 넘어가면 이게 또 너무 과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잘 주의해서 드시고요. 그리고 바나나, 두유 이렇게도 굉장히 자주 먹습니다. 약간 이렇게 보면 되게 다이어트 식단 같은데 사실 저 다이어트 하려고 먹는 게 아니라 진짜 이게 건강하고 맛있어서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공식품을 줄이다 보면 이것들이 맛있어져요. 막 다이어트해서 괴롭게 간식으로 막 맛없는 걸 먹는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정말 감사하게 먹게 돼요. 그래서 이런 거를 먹으면서 좀 가공식품을 같이 줄여나가시는 노력을 하시면 훨씬 더 입맛이 성형이 되기가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그래도 다른 시판 간식에 비해서 혈당이 좀 천천히 올라가고 포만감도 좀 어느 정도 주면서 좀 더 건강에 이롭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이런 간식들을 추천을 드립니다. 간식 레시피도 여기 책에 좀 있습니다. 저는 전에 먹은 끼니가 다 소화가 안 된 것 같으면 뭔가를 먹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위에 뭔가 남아있는 상태로 뭔가 더 들어오면 그때 살이 찌는 것 같아요. 근데 텅 비어있을 때 먹으면 그거는 다 이제 신진대사 우리가 이제 움직이고 열을 내고 피를 돌리고 뭐 이런 것들 이제 심장 활동을 하게 하고 이런 거에 많이 쓰이는데 뭔가 남아있는 상태로 뭘 먹으면 이제 이게 잉여 칼로리가 되면서 특히 뱃살 쪽으로 많이 가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배가 부른 상태인데 그냥 입이 심심해서 뭔가 먹는 그런 거는 조금 그런 걸 좀 줄였더니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러려면은 좀 다른 거에 좀 몰두를 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약간 딴 이야기 같긴 한데 네. 어쨌든 다른 거 뭔가 내가 재밌게 할 수 있는 일에 몰두를 하면서 좀 쓸데없는 간식을 좀 줄이는 거 그게 되게 저는 영향이 컸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카페에 가면 액상과당을 거의 안 시켜요. 사실 커피도 잘 안 먹고 그리고 아이스 음료도 잘 안 먹어요. 그냥 저는 무조건 그 허브티를 마시거든요. 근데 이 허브티가 체지방 분해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돈이 조금 아깝다고 느껴지실 수 있는데 네, 그래도 저는 허브티를 드시는 습관을 들이시면은 뱃살을 빼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이게 저희가 알게 모르게 먹는 액상과당이 되게 많거든요. 알게 모르게 먹는 정제당이. 그래서 카페에서만이라도 좀 건강하게 먹으면 확실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리고 저는 7시 전에 저녁을 최대한 먹으려고 해요. 네, 이거는 일 스케줄 때문에 힘드신 분들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일찍 먹고 빨리 자잖아요? 살이 안 빠질 수가 없어요. 진짜로. 이게 직방이에요. 네. 7시 이후에는 먹지 않고 다음날 아침까지 그냥 그 저녁 먹은 걸로 이제 쭉 가면은 네, 그러니까 간헐적 단식이라고 하죠. 그걸로 진짜 뱃살부터 빠집니다. 근데 그러려면은 또 일찍 자야 돼요. 그래서 이게 뱃살 빼는 게 되게 쉽지 않은 게 내 전체 하루의 루틴을 되게 잘
잘 건강하게 해야지 이게 뱃살이 빠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자고 그리고 잘 움직이면 더 좋겠죠. 근데 저는 뱃살은 진짜 식사가 70%, 80%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말 내가 뱃살을 정말 빼고 싶다 하면은 일단은 이제 액상과당 좀 줄이시고 그리고 배가 고플 때 먹는 거 그리고 저녁을 조금 일찍 먹고 그 이후에 공복을 유지하고 최대한 12시 이전에 자는 거 네, 요거 세 가지를 가장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거 다음엔 뭐 에삽이라든지 뭐 식후에 산책하기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근데 요거는 이제 보조적인 거고 네, 가장 중요한 원칙은 앞에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피부는 저희가 겉으로 보이는 문제인데 사실은 이게 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 창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도 건선 때문에 정말 하루하루 너무 고통스럽고 정말 죽음까지 생각을 했어가지고 되게 고쳐보려고 별의별 일을 다 했어요. 뭐 스테로이드, 한약, 약침, 뭐 두피 클리닉, 샴푸, 항생제, 뭐 영양제, 바르는 그런 로션 같은 것도 엄청 비싼 거 많이 쓰고 정말 진짜 수백, 수천을 썼는데 근데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밖에서 막 아무리 무슨 짓을 해도 물론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결국 근본적인 건 내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 안을 만드는 건 굉장히 먹는 것이 지분이 굉장히 많이 차지를 해요. 물론 다른 생활 습관도 영향이 많이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이 모든 거를 다 했음에도 낫지 않았고 결국 저를 고쳐준 것은 건강하고 규칙적인 식사랑 생활 습관 개선이었어요. 그래서 저같이 뭔가 이렇게 빙빙빙빙빙빙 굴러가지고 막 돈은 돈대로 쓰고 감정은 감정대로 쓰고 막 시간 시간대로 쓰고 하지 마시고 이런 지름길? 근데 가장 힘들어 보이는 길? 그게 사실 지름길이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특히 원물 중심으로 자연식 식사를 하면서 제가 몸이 굉장히 가벼워지고 피부도 나으면서 마음도 굉장히 건강해졌어요. 그래서 예전에 막 우울증 있고 대인기피증 있고 항상 이제 세상에 부정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대로 살지 말고 그냥 죽을까? 이 생각도 하고. 근데 정말 식사와 생활 습관을 바꾸면서 정말 새 사람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하루하루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쾌적한 기분을 다들 느껴보셨으면 좋겠고 이런 편안해졌던 경험을 꼭 나누고 싶어요. 그리고 실제로 변화되셔서 그런 경험을 나눠주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거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 한 끼 바꿔보는 거 그것부터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식단 관리라는 게 막연하게만 느껴지지만 뭔가 내가 맨날 막 시판 기름 이제 막 마트에서 파는 기름들 있잖아요. 막 포도씨유라든지 막 해바라기유라든지 그런 거를 쓰고 있다면 그걸 조금 더 이제 뭐 올리브유나 뭐 아보카도유처럼 더 좋은 걸 바꾼다든지 아니면 간식을 내가 한번 만들어서 먹어본다든지 하는 식으로 하나하나 작은 거 하나하나 바꿔가다 보면 어느 순간 몸이 그래도 조금씩 변화하는 걸 느끼고 더 많이 좋은 변화를 느끼고 싶어 하게 될 거예요. 네, 그런 순간이 반드시 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식단들, 어떤 팁들 그런 것들을 꼭 한번 실천을 해보시고 몸의 변화를 더 확실하게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면 누가 뭐라고 해도 다시 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스스로 좋은 변화를 느끼고 더 개선이 더 나아지고 싶은 마음이 들기 때문에 정말 한 번만 눈을 감고 딱 시도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희가 몰라서 못하는 건 아니고 다 알지만 안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영상을 계기로 변화의 씨앗, 변화의 출발점 요거를 꼭 시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 책은 제가 이제 몇 년 동안 건선을 치유하면서 몇 년 동안 먹었던 맛있게 먹은 자연식물식 레시피들을 집대성한 책이거든요. 그래서 쉽고 간편한 그치만 맛있는 자연식물식 레시피 106종이 담겨 있어요. 이제 기본 레시피부터 밥류, 국, 반찬, 샐러드, 간식 굉장히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드실 수 있는 정말 알짜배기 레시피만 이렇게 모아서 썼는데 뭔가 지금 염증으로 고생을 하시거나 아니면 피부가 너무 가려우시거나 몸이 너무 무겁거나 뭔가 하여튼 몸의 건강 문제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이 레시피북을 따라해 보셔서 좀 더 건강하고 활기차고 쾌적한 하루하루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건강식을 잘 실천하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아래 링크에 제 인스타그램과 SNS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최대한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